안녕하세요. 보담쓰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보담철학원 박종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행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전 시간에 음양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영상을 다시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정말 사주명리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듣는다는 가정하에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이전 시간에는 음양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태극이라는 것이 나왔고 이 태극에서 나온 게 바로 음양이었어요. 좌우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 음양이거든요. 낙과 반도 마찬가지고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되고 없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음양의 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게 목화토금수라는 거를 가지고 음양의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시 순환하는 과정을 가진다. 오행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각각의 색깔이 있어요. 목이라는 거는 색상이 녹색이고 이 화라는 거는 빨간색, 토라는 것은 노란색, 금이라는 것은 흰색, 얘는 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로 내가 어떠한 성향에 가까운지를 이 오행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처음 물상으로 본다라는 거는 얘네가 가지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목은 나무죠. 화는 불이에요. 그리고 토는 땅이 되는 거고 금은 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는 물이 되겠죠. 얘네가 오행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단순히 나무다라고 해서 내가 뭐 나무와 관련된 뭔가를 해야 돼?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무가 가지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화가 있다라는 거는 불의 속성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는 땅의 속성을 가지고 이런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상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성을 보게 되면 목이 인이에요. 그리고 화는 예가 돼요. 토는 신이 되고 금은 의가 되고 수가 지가 됩니다. 인, 예, 신, 의, 진데 내가 타인을 보고 동정심이 많다.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못 지나치겠어. 이런 거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목이 강한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그럼 예의가 엄청 바르다. 타인들 앞에서는 잘못된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 보여지는 거에 굉장히 신경 쓴다. 화가 강한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토가 강한 사람들은 신의를 잘 지켜요. 믿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 그리고 금이 강한 사람들은 의로워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는 금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수가 강한 사람들은 지혜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한 거랑은 상관이 별로 없어요. 이 지혜는 삶을 살아가면서 융통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미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수만 잘 되어져 있어도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에 이 수가 담당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알 수 있는데 목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신경을 담당해요. 머리에야 관련 있는 신경. 목이 약하면 신경 쪽이 좀 약하다. 화는 순환입니다. 그래서 화에 심장이 있어요. 모든 피를 돌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화의 역할이고, 화가 잘 되어져 있으면 이 순환기 계통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토는 모든 게 모여야 되기 때문에 소화를 담당해요. 그래서 위가 토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은 폐와 관련이 있고 호흡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지가 생식하고 연관이 돼요. 방광, 자궁, 비뇨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수가 약한데 화대운을 걷고 있다. 화대운이라는 거는 사오미의 계절을 의미해요. 이때 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가 자꾸 수를 못 살게 구니까. 그래서 들끓게 되니까. 많아도 나타나고 너무 적어도 나타나고 계절적인 흐름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계절은 잘 아실 텐데 목이라는 게 봄을 의미하게 되고 화가 여름이에요. 요 토는 여름의 마지막, 금이 가을이 되고 얘가 겨울이 됩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할 때 사실 목을 먼저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수, 목, 화, 토, 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목을 가장 처음 말하는 거는 밑에 있을 때부터 시작은 되지만 생명이 올라온 거는 가장 처음이 목이 되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처음 고개를 내민 게 목이다. 토만이
화와 금의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절적으로는. 최초에 음양에서 목화토금수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음양이 또 나눠지죠. 천간 지지로 나누고 천간에서도 또 음양을 나눕니다. 지지에서도 음양을 또 나누고 결국에는 음양을 계속 나누는 과정인데, 음양에서 목화토금수를 나눴을 때 목화, 토가 양에 속하고 토에서부터 또 토금수가 음에 속해요. 그러면 토는 겹치잖아요. 음양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화기의 이 뜨거움을 토가 어느 정도 상쇄한다. 추운 계절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토가 양기를 힘껏 뻗치는 무토까지 갔다가 기토로 내려보낸다. 그래서 얘는 그 중간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지에서 보게 되면은 계절의 중간마다 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운동성을 좀 볼 수 있겠죠. 남들하고 경쟁하기 좋아하나? 침착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이런 걸 좋아하나? 이런 걸 알아볼 때 도움이 돼요. 얘는 상승의 운동을 하려고 한다.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이 운동이 중요하다. 올라가는 애한테 가장 적합한 걸 나무라고 본 거예요. 화라는 거는 확산을 의미합니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화기 강한 사람들은 계속 퍼져나가려고 한다니까. 실속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게를 하나 열고 있는데 그 한 가게를 잘 운영한다가 아니라 옆에 다른 2호점, 3호점, 4호점을 계속 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화한테는 그 확산의 힘이 있는 게 화다. 그 다음에 토는 안정. 이 금이라는 건 수축하는 힘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향한다. 운동 자체는 아래로 가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토가 막아주지 않는 이상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는 질리잖아요. 물이 위로 올라가진 않죠. 아래로 계속 흐르는 거니까 하향의 대표적인 물상이 된 거다. 호기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동기부여하는 힘, 목이 강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특징이다. 화가 강하다라고 한다면 섞임 같은 거예요. 사회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남들하고 섞이는데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게 화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 토가 강하게 되면은 수용이라고 할게요. 성향이 받아들이는 거를 잘합니다. 믿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와서 대화할 때도 다 들어주는 거, 수용하는 거랑 연관이 된다. 금이라고 한다면 결단, 실속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벌려져 있는 거를 실속 있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힘을 가지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가 강하게 되면 정서랑 연관이 된다. 이 정서라는 거는 타인들하고 섞이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서 나눠봤고, 운동이라는 거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목이 나무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이 강한 사람들은 그 나무에 운동을 하려는 성향이 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체를 통해서 이 목화토금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면 편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나무입니다. 제가 나무를 그린 거고, 그냥 나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전에 불상을 표현했지만 사실 이 나무 하나에 이 목화토금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가 지금 요 밑에 있는 거예요. 나무가 올라오기 전에 밑에서 씨앗 단계나 이 어둠 밑에 있는 게 수라고요. 이거 하나 떠올리면은 얘에 대한 게 사실 다 끝났죠.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고, 정서적인 거고, 자꾸 아래에 머물려고 하는 힘이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나무가 줄기를 쭉 뻗고 있는 이 운동을 목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조금 아무것도 없었던 수라는 점에서 그 다음 단계로 처음 올라온 게 이 목이라고. 이 목의 기둥이 점점 자라다 보니 파라는 잎이 커지는 단계에 간다. 계속 커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파가 너무 커지게 되면 금이라는 결실이 안 맺어진다. 벌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못 나온다. 파가 더 이상 커질 수 없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토다. 씨앗부터 자라서 나무가 돼서 결실을 맺은 다음에 다시 씨앗으로 돌아온다. 이 과정을 목화토금수로 볼 수 있다.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한다. 이러한 과정들이 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수가 너무 강하면 화한테 문제가 생기죠. 아래에 응축하려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나무가 성장을 못한다고. 펼쳐져야 되는데 건강상으로는 순환이라고 그랬잖아요. 피가 돌거나 순환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 하나가 너무 방대해져서 힘을 가지게 됐을 때
극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수도 적절히 있고 목도 적절히 있고 화도 있고 토도 있고 금도 있다면 나무가 잘 자라겠네요. 목화토금수가 단순히 물상적인 표현만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구나 정도만 오행에서는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사람을 적용해도 마찬가지. 생명이 잉태돼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나중에 다 성장하면 나는 다시 죽어서 들어가잖아요. 과정은 다를 것 같아도 똑같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극재화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오행을 가지고 빨간색이 서로 생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생을 하는 구조에서 한 칸 건너뛰어서 만나게 되면 이거를 극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하고 극의 가장 큰 차이는 생은 서로 돕는 거고 극은 짓누른다, 압박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극을 한다라는 거는 하나의 에너지가 너무 강할 때 얘가 숨을 못 쉬어서 일어나는 문제다. 그렇게 설명은 합니다. 근데 극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조율이 잘 되어져 있다면 극하는 것만으로도 목적이 생겨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극하는 거나 내가 극하는 거나 다 필요한 거예요. 의문점을 가지실 때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라고요. 목이 강해서 화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무가 계속 무성해지겠죠. 나무가 여기도 피고 여기도 피고, 만약에 한 나무에서 본다면 가지를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라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너무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손가락질 할 수 있다. 이거를 누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금이. 나를 극하는 거. 가지를 여러 개를 펴서 막 자라고 싶은데 이걸 다 잘라내고 있는 거예요. 금이라는 아이가. 그래서 너는 이렇게만 커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금이 있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잘 자라겠네요. 나무가 멋있게. 본인의 입장에서 뭐가 안 좋아요? 크는 게 목적인데 나를 옥죄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적절히 배합이 잘 되어져 있다면 금이라는 것은 나무를 잘 만들어주는 최고의 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극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목적이 된다. 목이 토를 잘 보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같아요. 토가 있어야 나무는 뿌리를 내릴 거 아니에요. 내가 극하는 거는 목적이 되는 거고, 나를 극하는 거는 통제가 되는데, 이 통제는 본인한테는 나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본인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토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그건 황무지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목이 들어와서 나 뿌리 좀 내릴게 이러는 거라니까. 뿌리를 내리니까 거기서 나무가 하나 자라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무가 더 무성하게 자라면서 동물들도 오는 거고 가치 있는 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해줘? 땅에 처음 뿌리를 내릴 때 토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얘가 그런 거를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보라고 해서 오행의 생극도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극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만들어주는 힘이구나. 내가 극한다면 목적이고 나를 극한다면 통제가 되겠다. 나를 생해주거나 내가 생하는 거는 사회적인 거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어도 자기 행복감은 상당히 높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행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렸어요. 제가 이전 영상들이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천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오행이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훨씬 중요한 게 간지가 돼요. 십간 십이지. 왜냐하면 간지의 운동 때문에 디테일하게 나눠집니다. 오행 하나로 퉁칠 수가 없어요. 사주 명식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십간 십이지를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고 언제나 그렇듯이 저와 인연하는 모든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